아, 이 맞은편에 계신 분이라 이래도 또 젊은 또 도망가시네. 아이, 그만 좀 도망가요. 어차피 돌아가는 거 똑같아요. 애들 그만 좀 밀리니까 그냥. 감정성이야, 지금. 다음에 이거 한번 하고 이제 운전을 이제 그만 타. 그렇지? 얘네가 이렇게 호기심 돼서 올라오는 건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힘든 놈이구나. 아저씨가 좀 천천히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 여기는 가장 중요한 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지 많아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필요하는 이런 곳이다.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동생이랑 자리를 좀 바꿔. 그 옆에 그 이거랑 또 너끄라는 어떻게? 왜? 아니 본인이 까라는 뭐 이상한 아줌마 이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 마스크를 매달려요. 지금 시기가 어르신인데 이제 큰일 날라고 진짜 그냥 그러니까 왜 모르는 애는 왜 끌어안고 그냥 둘이 잘 놀고 있는데 그냥 그 이왕이면 남학생 옆에 가서 앉을까. 제가 더 힘이 세 보이지 않나요?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학생들 조심해, 알았지? 이 가족적인 분위기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퇴근하고 싶다. 자, 우리 이제 쉬는 시간 끝. 이제 더 세게 만나러 가야지. 출발. 우리 여기 안경 쓴 우리 핑크 여학생 쟤 살아있나 좀 확인 좀 해봐. 야, 쟤 왜 모가지가 다 사라졌냐?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모가지 있었는데. 우리 핑크색 너 자세가 좀 이상해. 너 그거 아니 너 죽은 거 같아. 죽은 거 같아 우리 핑크색. 자, 그럼 또 한 번 더 만나드려야 되니까. 왜 또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왜 또 2분이야? 2분 자꾸 미는데 2분 넘어가야지. 여기 여학생들 괴롭히면 되겠다. 우리 가방맨 여학생 미안해. 아저씨가 너 한 번만 떨어뜨릴게. 그래도 되지? 일로 와봐. 일로 빨리. 아저씨 이제 청소 좀 해야 되거든. 그 옆에 애기 안 힘들게 네가 좀 일리 좀 와봐. 좀 이렇게 버티지 말고. 그 옆에 검정색 애기 죽겠다. 야 애기 죽겠어. 야 그래. 그 진작 좀 이렇게 나와서 청소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일로 와. 아니야 아니야 거기 뛰지마. 일단 안경은 먼저 빨리 써. 안경 써. 그래. 됐다. 야 이제 다시 자빠져. 일로 와. 이리 와. 거기 들어가지 말고 어차피 자빠질 건데. 자, 우리 아들이랑 우리 아버님도 좀 만나주고. 아버님 아까는 분명히 아들 되게 잘 잡아준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 아들을 안 챙겨주시네. 아들 너 아빠한테 빨리 매달려. 아니 아빠가 분명히 잘 잡아줄 것처럼 아까 했는데 왜 하나도 안 잡아주시느냐. 나 이건 여기 애들이랑 또 붙어있었네. 거기 붙어있지 말라니까 진짜. 여기 동생 떨어졌자. 야 너 동생을 이렇게 잡아주면 어떡해. 야 이게 무슨 동생이야. 이게 진짜기지. 야 아니야 너 그냥 다른 데 가. 언니 옆에 가지마. 너 언니 옆에 있다가 죽을 것 같아. 아니 올라오지마.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 빨리 밑으로 내려가 빨리. 야 그 옆에 그 이상한 이모님도 있는데 그냥 일로 내려와. 그래 일로 내려오라. 애 좀 놔줘요. 애들 간대잖아요. 야 너 동생 이렇게 잘 잡아줄 거면 그냥 놔줘. 저 다른 친구들이랑 놀게. 저 옷 또 벗기고 있네. 그만 좀 벗기라니까 그냥. 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도 몰라 이제. 야 너도 떨어져. 그냥 너도 떨어져. 동생 빨리 밑으로 도망가. 아니야. 야 언니한테 가지마. 밑으로 좀 가. 얘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너 일로 와. 야 저 밑으로 좀 가봐. 아니 그 옆에 이모님 이상하다니까. 너 왜 자꾸 그 이모님이랑 친하려 그래. 얘 아무리 봐도 얘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우리 남학생이랑 우리 여학생도 우리 핑크색은 언제 떨어졌어? 일로 올라와. 그 옆에 혹시 안경 쓴 사람이 언니야?
어디야? 넌 근데 왜 웃고 있어? 동생 지금 이상한 거 하고 있는데? 야, 너는 정말 동생 좀 챙겨줘. 동생 자꾸 떨어지잖아. 올라가지 못해 좀 도와주면 안 돼? 미안한데 얘들아, 이쪽으로 좀 올라와. 저기 얘기 지금 다들 포기졌잖아. 언론은 모든 진실을 가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제도로 대한민국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14명의 후보들 가운데 어떤 후보가 바른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10점 만점에 10번 김경재 후보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경제 자유 민주 반석에 우뚝 세우실 책임자이십니다. 김경재 후보님은 박정희 대통령 때 탄압받아서 미국에 16년 동안 망명하신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망명하신 분입니다. 미국에 망명하셔서 미국 정치계,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시면서 모든 정책과 제도를 배우시고 노하우를 터득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훌륭하신 지도자가 바로 10점 만점에 10번 김경재 후보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야당이 없습니다. 전부 더불어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가 있을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기본소득당, 경제, 국가혁명당 이 두 후보는 기본소득으로 국민들께 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국간이 없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나라에 재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호 5번, 오준호 후보는 한 달에 65만원씩 매달 준다고 합니다. 이 돈은 자그마치 450조입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18세 이상 국민 주권자이신 4,200만 명에게 4,200조를 준다 합니다. 결혼하는 사람들 30만 명에게 3억씩 900조를 준다 합니다. 이 돈은 자그마치 5천조가 넘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 5천조를 찍어낸다는데 허경영 대표가 돈을 찍어내는 그 순간 우리나라는 바로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 사태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찍어내지만 지금 세계의 기축통화는 달러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후보들이 마카파 쇼를 보여주더라고 나라의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낸다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기본소득으로 그리스는 국가 부도 사태로 멸망의 길로 나갔습니다. 기본소득은 절대 아직 우리나라가 기축통화 국가가 돼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데 마구 돈을 퍼자주겠다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기호 6번 허경영 후보 당장 후보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10일 전 KBS 토론회에서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어처구니 없는 막말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인 상공인들에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기자가 묻자 이재명 후보는
미래 재원을 갖다가 쓰자고 했습니다. 이 미래 재원이 뭡니까? 국민연금 1000조, 사학연금 300조, 공적연금 500조. 이 돈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쓸 돈입니다. 이 돈을 갖다가 미래 재원을 갖다가 이 자영업 위기에 몰리신 분들에게 나눠준다 합니다. 이게 될 소리입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또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우리는 미국의 안보 아래 핵 우산 정책 아래 든든한 경제 자유민주주의가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사드를 철수하자고 합니다. 사드가 뭡니까? 사드는 중국과 북한이 반대하는 미사일입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 소형화되고 경량화되고 아주 초정밀화되고 있습니다. 이 핵탄두가 발사돼서 핵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높은 고도에서 격추시켜서 포철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드 미사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집권당인 여당 이재명 후보는 사드를 철수하자고 합니까? 심지어 요 앞에 자유공원의 메가더 동상도 철거하자고 합니다. 이런 종북 주사파 일당 이재명 후보는 사드 정책, 사드 철수 하지 말고 후보 사퇴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드 철수로 국가의 안보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155마일 휴전선에 군단 병력을 축소하고 있고 사단 병력을 통폐합시키고 있으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묵고 있는 GOP를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평화공세 국민 여러분, 우리 월미도의 시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우리 국가 안보를 반석 위에 세우실 기호 10점 만점에 10번 김경재 후보님을 선택하시고 다가오는 3일 후 3월 9일 본선거에 우리 든든하고 무결점 후보, 완벽한 후보, 정치적 자산이 출중하신 후보, 정치적 역량이 풍부하신 김경재 후보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여기 월미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해군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 내방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자로서 당연히 군대는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특히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어느 누구보다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그 어려운 훈련을 견디고 전방이나 후방에 배치돼서 주요 거점 도시를 보호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굳건한 안보 속에서 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대 강국이 된 것은 든든한 안보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자유경제시장 체제가 발동이 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7위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일당 후보들은 군번줄이 없습니다. 어떻게 군번줄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 원수 5스타 제너럴이 돼서 5스타 제너럴이 된단 말입니까? 군번줄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5성 장군이 돼서 국민들을 통제합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후보들, 일당 후보들 후보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저께 사전투표를 하셨습니다. 든든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투표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광화문에 모여서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구명운동하신 500만 우리 애국 자유우파 국민들은 벅찬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언론들은 침묵하고 지성인들은 침묵하고 모든 국민은 주사파 세력이 동조하는 광화문 집회에서 속았습니다. 촛불은 쿠데타입니다. KBS 이사장 이영호 KBS 이사장께서 미 국회 의사당에서 발언했습니다. 촛불은 명명백백한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한꺼번에 떼지어 광화문에 모여서 230명이 준동을 해서 국민을 기만한 쿠데타였다는 것을 미 의회 의사당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한 것이 아닙니다. 말세필 정유라에게 말세필 빌려준 것이 묵시적 정탕이라서 지금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에게 45년 언도형을 받고 구속되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 10점 만점에 10번 김경재 후보님께서 월미도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위대한 지도자가 월미도에 나오셨습니다. 곧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거대책위원장님께서 훌륭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10점 만점에 10점 우리 김경재 후보님을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경재 후보님 소개합니다. 김경재. 안녕하십니까 월미도 주민 여러분, 인천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다른 데서 오신 분들 많이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봄이 막 저기서 저 산 넘어서 막 오는 것 같고 바다에서도 봄 냄새가 물씬물씬 들려오는데 내가 덕분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생전에 와보지 못한 월미도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월미도의 이 모노레일 제가 방금 들었는데 모노레일을 하면 많이 지나가서 이 월미도 장사는 좀 잘 안 된다는 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내리는 스톱이 내려가면 훨씬 좋을 텐데 여러분도 이 모노레일에 대해서 나중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메가다 당군 동상이 있는 데죠?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상이? 아, 저쪽에 있군요. 제가 거기 가서 신고를 먼저 하고 와야 했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바쁘다가 보니까.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연이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부터 19대까지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나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이나 다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박사하고 경쟁했던 조병옥 박사 혹은 신익희 의장 이런 분들이 그냥 건강이 나빠서 미국의 월터 리드 육군병원에 가서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기차 타고 호남선 열차 타고 가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거나 이렇게 불운에 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선거를 붙어서 이승만 박사를 제치고 당선됐더라면 그 양반들도 대통령을 충분히 할 만한 자격과 비전과 시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 와서 봐도 최근 한 20-30년 동안에 87년 우리나라에 직선제가 되고 난 다음에 들어왔던 김대중과 붙었던 이 회장, 이 유명한 사람은 선생 같은 거 잘 안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노무현과 붙었던 이회창, 예, 두 번 다 이회창 후보가 졌어요. 첫 번째는 무슨 아들 병역 사건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는 부인 한인홍 여사가 누구한테 30만 불인가 돈을 받았다는 루머가 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선거를 끝나고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야. 이게 가짜 뉴스예요. 이렇게 가짜 뉴스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 이건 우리나라의 언론 풍토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이회창 후보도 대법관도 하시고 국무총리도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끌어갈 만한 충분한 역량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유민주주의가 분명히 갖춰진 우익 자유주의자고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기호 1번 이아무개와 기호 2번 윤아무개는 어떤 기준에 보아서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우선 대장동 사건의 주역으로 부상된 이재명 후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돈을 이돈도 먹었다는 증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장동의 주역은 이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고 뭐 형수한테 무슨 욕을 하고 형님을 강제 입으시고 뭐 다 그런 것에 불구하고도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고생 안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자수성가해서 정말 속담을 아사리 판에서 살다가 보니까 사람이 좀 거칠어지고 와일드하고 그런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인간적으로는 승리의 기록자예요. 그리고 그 부인 김혜경이라는 사람은 요새 해경궁 김씨라고 가끔 입살에 오르곤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혜경 씨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법인카드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결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만 김혜경 씨가 이재명 씨가 듣기로는 좀 분노 조절 장치가 다 안 돼가지고 화딱지 나면 막 누구를 때려버리고 좀 그러는 모양인데 욕도 막 해버리고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그리고 이 남편이 들리자 하면 뭐 유명한 김아무개 탤런트인가 배우하고 뭐 무슨 짓거리를 했다는 것이 공공연히 나와서 떠들고 다니면서도 그래도 그 남편 대통령 만들려고 그 난리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아, 이 여자도 참 대단한 여자구나. 아내로서 참 괜찮은 여자구나.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카드 문제에서 나중에 문제가 됐으면 그건 처벌받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건 사소한 문제. 이재명 본인이 이 나라 주사파에 감염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이 나라가 좌파로 갑니다. 좌파로. 재산권을 침해해서 사유재산제도가 없어지고 시장 경제가 없어져서 국가 계획경제로 가고 이런저런 말은 잘하지만 이거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외양만의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하는 거 그거 마치고 조용하게 물러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쉽게도 죽기 살기로 나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저는 어떤 기준으로 봐서도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대장동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맞죠? 여기가 경기도죠. 경기도이기 때문에 도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호감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좌우당 간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제1야당 후보 윤석열에 대한 겁니다. 제가 나이가 꽤 든 사람입니다만은 15년 몇 개월을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고 외국에서 망명자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이유인즉슨 학생대모 많이 하고 그리고 민권 시민운동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박정희 정권에서 밀려서 그랬어요. 제가 유학시험을 봐가지고 외국을 가자마자 박정희 정권이 제 여권을 취소해버렸어요. 무국적자로 16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국자로 살다가 외국에 있다가 돌아온 망명가 중에, 해외 망명가 중에 제가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망명자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억울한 것은 30대 청년 10년과 40대 전반기 5년을 대한민국에서 소주 한 잔 못 마셨어. 대한민국에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객관적으로 우리 조국을 쳐다보는 그런 흔치 않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약에 행정을 해갖고 국가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요건 요렇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 모노레일도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근사하죠. 그러나 이것은 관광객에게 좋지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걸 다른 걸로 만들어야 돼. 틈틈이 가서 스톱하고 내릴 수 있는 걸 만들려면 여기가 북적북적하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세금을 어떻게 걷고 부동산에 세금을 내려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 많은 경륜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나오고 어쩌고 하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 한 두어 번 하고 청와대에서 좀 근무하고 박근혜 대통령 좀 모시고 그래서 그런 걸로 만족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 인천의 그 유명한 안상수 시장이라고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친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월미도를 어떻게 개발하고 또 새로운 무슨 뜻이죠 저쪽에? 새로 만드는 해양시? 그 개척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으면서 제가 그 사람하고 같이 이 인천을 기준으로 해서 금광산까지 KTX를 오면 이것이 비해무지를 통과해서 만들면 남북한이 봉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검사 생활을 26년 해가지고 남을 잡고 감옥서 보내고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말거나 하는 걸로 생애의 대부분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운명적으로 억울하게 탄핵당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를 맡아가지고 너무 가혹하게 했어요. 근데 당시에 집권자들의 특명을 받아서 그랬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특명을 준 것이 박영수 특검이 둘이 친해요. 친하다가 엊그제 엑스파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박근혜를 잡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없어. 이거 잡아서 안 돼. 그래서 자기는 뇌물로 엮어가지고 깜방 보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윤석열 밀기 위해서 요 조건 하나를 걸었어요. 네가 박근혜 탄핵 문제를 다루는데 좀 지나치게 했다. 이것은 적당히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눈물을 먹고라도 니를 밀겠다.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근데 끝끝내 안 하는 거야. 끝끝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제부로 저는 윤석열이하고 단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대변하고 지난 5, 6년 동안 광화문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이 나라의 민주회복을 위해서 외치던 1150만의 대한민국의 자유국민의 의지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여기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손잡고 어쩌고 하면 제가 갑자기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음인지 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못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1년여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총재 선거에 나와서 이기기도 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지난 10년 동안 정치적 명운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영재에다 표를 찍으면 혹시 사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다고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호 10번 김명재에게 표를 주는 것은 곧 박근혜에게 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고
지금 이 나라의 정치 세력 제1당 그리고 제2당 국민의힘이 다 썩어빠진 정치인들이요. 지금 보세요. 앞으로 반드시 정계 개편이 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새로운 진정한 자유보수 민주정당을 창당할 것입니다. 저와 같이 손잡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기호 10분에 10점 만점에 10분 기호 10분에게 표를 던져주시는 것은 지금부터 얼마입니까? 7, 8년 전에 박근혜에게 1600만 표의 지지로 박근혜를 당선시킨 그 많은 표들, 그 중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난 5년 동안 광화문을 채웠던 1150만의 우리 동포들, 거기서 좀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400~500만의 유권자들은 박근혜를 아직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자기 개인의 고통과 아픔으로 생각하는 많은 유권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다는 뜻에서 기호 10번 김경재에게 압도적인 표를 밀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지금 인천은 메가더 장군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벌여서 이 나라를 구한답니다. 6.25 때 대한민국이 저 부산까지 빠졌어. 톡 차버리면 대한민국이 빠져버리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때 천재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을 움직여가지고 반격을 했어요. 반격을 해서 간신히 낙동강 전선을 유지하면서 메가더를 동원해가지고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부산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보루지만 이 나라 민주주의와 자유공화국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보루가 된 것이 인천부두입니다. 인천부두는 연안부두라는 노래가 나오는 유명한 곳일 뿐만 아니라 메가더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뭡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간단히 얘기할게요. 부동산을 저렇게 올리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자금을 만드는 데 이용됩니다. 부동산은 세금을 확 내리면 부동산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저는 양도세, 상속세, 부동산세, 법인세 모든 걸 내립니다. 그리고 요새 염치 없이 문재인이가 원자력 다시 회복하겠다고 슬그머니 얘기했죠. 이 정신 나빠진 사람이 원자력 망한다고 난리 법석을 치다가 요새 원자력이 다시 우리나라 국민의 먹거리 60년을 책임진다고 말도 안 해서 고개 돌리고 얘기하고요. 이런 염치 없는 무식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끌어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요 모양 요 꼴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기호 10번 김영희에게 이 나라 장래를 5년 동안 맡겨주시면 당당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에서 빛나는 대한민국, 일찍이 세계 모든 미래학자들이 21세기가 동북아시아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20세기가 대서양 시대예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대서양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세계를 움직였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는 동북아시아, 한국,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거기에 플러스 미국, 이것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실하게 회복하면 일찍이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골이 예견했던 것처럼 코리아가 아시아의 등불이 됩니다.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엉터리 주사파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민주당 정권을 패퇴시키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보수주의자를 가정하고 적당히 기득권을 먹으려는 법조 마피아들, 검찰 공화국을 꾸미는 사람들을 때려치우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룩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갑돌이와 갑순이와 돌순이를 찍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를 위해서 찍느냐, 아니면 이 나라가 사회주의화 돼가지고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거꾸로 들어박히느냐 하는 걸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표 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식, 우리들의 새끼들의 장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호 10번 김경재에게 그걸 맡겨주시면 제가 50년 이상 정책을 공부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얻은 적지 않은 경험,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김정은을 잘 설득해서 우리의 손아귀에 넣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사람입니다. 제가 김정은을 잘 다스려서 끌어안을 수 있는 노하우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를 정말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그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밝은 태양 아래서 떳떳하게 아무것도 감추지 아니하고 몰래 검사하면서 뒷돈 받는 그런 일도 없고, 대장동에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익을 해서 적당히 갈라먹는 그런 비리도 없고, 법인카드를 가지고 난리 치지도 않고, 무속 들어서 점쟁이들 가지고 주술을 부르는 그따위 짓 안 하고 정말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지원을 바라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저희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후보님의 아주 훌륭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안소서 비교 맞아. 안소서 비교 맞아. 김경재